자, 오늘은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5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4과목이에요. 수출입 안전관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재 4장에 있는 그 4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순서 좀 바꾼다 그랬죠? 우리 과목에 맞게. 자, 그래서 오늘은 316페이지부터 보실 거예요. 자, 일단 이 수출입 안전관리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그 앞 페이지 차례 한번 볼게요. 총 2장이죠. 첫 번째는 이제 국경감시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외국무역 선기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물품은 어떻게 하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들, 한마디로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물품 위주로, 사람은 뭐 우리 관심 없고 물품 위주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EO 제도라고 나오죠. 사실 이 수출입 안전관리 과목에서는 2장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 과목에서는 이 AEO 제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도 보겠지만 국경감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AEO 제도라는 거.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물론 뭐 국경감시 제도에서도 나오겠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경감시제도 316페이지를 보실 건데 여기서 크게 뭐 개정된 부분은 없는데 우리 제가 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보시면 용어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법, 고시 이런 애들이 용어가 개정이 됐는데 완벽하게 또 반영이 안 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막 혼용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언어라는 거, 같은 용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원래 개항이었는데 이 개항이라는 말이 국제항으로 바뀌었고요. 외국무역선기라는 표현이 쉽습니다. 국제무역선기로 바꿨고 도대체 왜 바꿨을까? 자, 내항선 내항기라는 게 국내 운항선 국내 운항기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선용품 기용품이라는 게 이제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재화물 목록이 됐죠. 적화 목록은 이거는 3과목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제 기착이라는 거, 외국에 잠깐 들렸다가 오는 걸 우리가 외국 기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임시 정박, 임시 착륙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출항 면장, 면장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출항 허가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입출항 관리 시스템이라는 말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아예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보시면 출무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출무라는 거는 선박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출무라는 말 자체가 선박 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바뀐 거는 제가 다 바꿔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용어 바뀐 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해놓고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바뀐 용어하고 또 전의 용어로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두 개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용어가 같은 용어고 좀 그 두 개의 용어가 좀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316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개항, 국제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개항이라는 거는 유명한 항구, 공항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천항에, 인천공항에 국제무역선기가 들어오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뭐 부산항에, 김해공항에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가 들어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대천항 해수욕장에 국제무역선이 들어오는 건 정말 이상해요. 그쵸? 만약에 어디 병원 헬기장으로 국제무역기가 들어오고 있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그쵸? 개항으로만, 국제항으로만 국제무역선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국제무역기인데 만약에 성남 비행장으로 오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떤 국제무역기인데 어디 건물, 높은 건물 보면 위에 헬기장 있잖아요. H 써 있는 거. 글로 날아들고 있어. 걔가 그 H자에 내릴 수가 없는데 들이받겠다는 얘기잖아. 이건 전쟁이지. 그만큼 이 개항, 국제항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우리 관세법상 지정된 개항에서 항구랑 공항이 있죠.
공항 먼저 볼게요. 유명한 공항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조심하실 것만 좀 체크할게요.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있고요. 청주공항 있죠. 내륙에 있는 공항. 그 다음에 대구공항 있어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무안공항입니다. 전라도 쪽에 광주공항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광주공항은 예전에 개항이었는데요. 얘가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국제 무안공항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전라도에서. 그래서 무안공항이 개항이고요. 광주공항은 그냥 국내 운항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광주공항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하나가 또 있죠. 양양공항. 얘가 가장 최근에 개항이 되는데 얘는 언제 개항이 된 거냐면은 평창올림픽 전에 개항이 됐어요. 양양공항으로 해서 평창 가라고 선수들. 근데 선수들이 다 인천공항으로 해서 갔네요. 자, 어쨌든 양양공항 지금 굉장히 한산한데 어쨌든 개항입니다. 그다음에 항구 보시면 유명한 항구들 다 있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령항이 최근에 개항이 됐어요. 보령항.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경인항 있죠. 경인 아라뱃길 있는 그쪽에. 그다음에 고현항. 여기는 개항이에요. 고현항이 어디냐면 저 남해 쪽이에요. 남해 쪽이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성항이라고 있는데 이 고성항은 개항이 아닙니다. 이 고성항이 어디냐면은 강원도 고성 있죠. 그러니까 강원도도 보면 뭐 강릉이나 이런 데 말고 거의 북한 끝쪽에 붙어 있는 강원도가 있어요. 그 고성항이 거의 북한 끝쪽에 있는 항구예요. 여기 개항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고성항은 개항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개항을 맞춰라 라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올라가 볼게요. 위에 2번에 괄호 2번입니다. 자, 개항은 당연히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개선 시설의 명령을 누가 하는지를 체크할게요. 요거는요. 그냥 사소한 개선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개항은 우리나라 얼굴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보는 데가 인천공항 같은 이런 공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항들을 다들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공항 엄청 좋은 공항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제2터미널까지 생겼잖아요. 이 인천공항이 만약에 개항시설이, 뭐, 수준에 못 미친다, 기준에 못 미친다. 개선 명령 누가 한다? 이건 장관이 하는 거예요. 세관장 관세청장도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할 겁니다. 자, 317페이지. 자, 괄호 3번 볼 거예요. 개항의 지정 요건. 개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1번은 뭐 당연한 겁니다. 외국무역성기가 관련 법에 따라서 상시 입출항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하는 얘기는 국제선 전용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부산에서 오는 사람,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하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막 섞여서 나와. 안 되겠죠. 아예 건물이 따로 있죠. 국내선, 국제선이. 그래서 국제선 전용 통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 업무 처리가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갈 때는 여권 안 가지고 가죠. 근데 외국 갈 때는 여권 가져와서 여권 찍잖아요. 그리고 출입국 업무, 출국 심사, 입국 심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출입국 업무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합니다.